여러분 혹시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세상의 전부라고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는 사실 우주 전체로 보면 바닷가에 뿌려진 모래알 하나보다도 작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우주가 넓다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이 지구가 얼마나 작고 소중한지, 그리고 저 먼 우주에는 태양보다 수천 배나 더 큰 괴물 같은 별들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그 아득한 거리와 크기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여정을 마치고 나면 아마 오늘 밤 보시는 밤하늘이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가끔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저 멀리 우주를 생각하면 참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우리 집 즉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은 얼마나 광활한지 최신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킬로미터라는 단위로는 설명이 안 돼서 우주용 자를 새로 가져와야 할 정도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대한 우주 지도 하나가 그려지실 겁니다. 가장 먼저 만날 친구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입니다. 지름이 약 4,800km로 지구의 0.38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녀석이지요. 수성은 공기가 전혀 없어서 태양의 열기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섭씨 43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 180도까지 떨어지는 극단적인 곳입니다. 수성에서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58일이나 되니 낮 한 번 보내기가 정말 길겠지요. 다음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입니다. 금성은 크기가 지구와 거의 비슷해서 자매 행성이라 불리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열을 꽉 가두고 있어서 표면 온도가 평균 460도나 됩니다. 태양에 더 가까운 수성보다도 더 뜨거운 불지옥이지요. 심지어 금성은 자전 방향이 다른 행성들과 반대라서 서쪽에서 해가 뜨고 동쪽으로 해가 지는 아주 묘한 곳입니다.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1억 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24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금성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자전 속도가 너무 느려서 금성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243일이나 됩니다. 즉, 금성에서는 하루가 1년보다 더 긴 셈이지요.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는 거리가 약 4천만 킬로미터까지 좁혀지는데 이는 태양계 행성들 중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태양 열기를 꽉 가두는 온실 효과 때문에 표면 온도는 평균 460도까지 치솟습니다. 이는 태양에 훨씬 더 가까운 수성보다도 더 뜨거운 온도이지요. 또한 기압이 지구의 90배에 달해 금성 표면에 서 있으면 수심 900m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소중한 지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표면의 약 71%가 물로 덮여 있는 이 푸른 보석의 평균 지름은 12,742km입니다.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속 약 10만 km라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아주 빠른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는 셈이지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절묘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덕분에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생명체가 숨 쉴 수 있는 기적 같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기적 같은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붉은 사막의 행성 화성입니다. 화성의 지름은 약 6,779km로 지구의 약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덩치가 작다 보니 무게 즉 질량도 지구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몸무게를 재면 지구에서보다 약 60%나 가볍게 나옵니다. 화성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올림푸스 몬스가 있는데 높이가 무려 25km에 달해 에베레스트보다 3배나 높습니다. 또한 화성은 자전축이 약 25도 기울어져 있어 지구처럼 사계절이 나타나지만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686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계절의 길이는 지구보다 2배나 깁니다. 희박한 대기 덕분에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라
핑크빛으로 보이는 아주 낭만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화성과 목성 사이 수많은 돌덩이가 모여있는 소행성대에 숨어있는 세레스도 기억해주세요. 세레스는 바로 이곳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뽐내는 주인공입니다. 지름이 약 946km로 소행성대에 있는 전체 질량의 무려 3분의 1을 혼자서 차지하고 있을 만큼 독보적이지요. 사실 세레스는 처음 발견되었을 때 행성으로 대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비슷한 천체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면서 소행성으로 분류되었다가 2006년이 되어서야 명왕성과 함께 외소행성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레스가 특별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작은 외소행성 내부에 엄청난 양의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에 있는 민물 전체 양보다 더 많은 물이 세레스의 얼음 지각 아래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요. 만약 미래에 인류가 화성을 넘어 더 먼 우주로 나아간다면 세레스는 목마른 우주선들에게 소중한 우주 오아시스 역할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비록 덩치는 우리 달의 4분의 1도 안 될 만큼 작지만 스스로 둥근 모양을 유지할 만큼의 중력을 갖춘 당당한 천체 세레스. 이렇게 작고 조용한 곳에 생명체의 근원인 물이 가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참 신비롭지 않나요? 이제 진짜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행성들의 왕 목성은 지름이 약 14만 킬로미터로 지구보다 11배나 큽니다. 부피는 지구를 무려 1321개나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하지요. 목성 표면에는 대적점이라는 거대한 붉은 소용돌이가 있는데 이 태풍의 너비만 해도 약 1만 6천 킬로미터로 지구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목성은 태양의 약 1000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질량 덕분에 강력한 중력을 가졌는데 이 힘으로 지구를 향하는 소행성들을 대신 몸으로 막아주는 지구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토성입니다. 토성의 지름은 약 12만 킬로미터로 지구보다 9배나 큽니다. 부피는 지구의 760배에 달하지만 질량은 지구의 9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덩치에 비해 밀도가 아주 낮아서 만약 토성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욕조가 있다면 물 위에 둥둥 뜰 정도로 가볍습니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14억 3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으며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더 먼 곳으로 가면 얼음거인 천왕성이 나옵니다. 천왕성의 지름은 약 5만 킬로미터로 지구의 약 4배 크기입니다. 이곳은 태양으로부터 약 28억 7천만 킬로미터를 떨어져 있는데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무려 84년이 걸립니다. 천왕성은 아주 독특하게도 자전축이 98도나 기울어져 있어 옆으로 완전히 누운 채로 자전합니다. 마치 공처럼 굴러가며 태양을 도는 셈이지요. 대기 속의 메탄 성분 때문에 은은하고 신비로운 청록색 빛을 냅니다. 태양계 끝자락에는 짙은 푸른 빛의 해왕성이 있습니다. 해왕성의 지름은 약 4만 9천 킬로미터로 지구의 3.86배 정도입니다. 태양과 해왕성 사이의 평균 거리는 약 45억 킬로미터로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보다 30배나 더 멉니다. 워낙 멀다 보니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약 165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곳은 표면 온도가 영하 200도가 넘고 초속 600m 이상의 엄청난 강풍이 몰아치는 차갑고 역동적인 행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명왕성입니다. 지름은 약 2400km로 우리 달보다도 작은 아주 귀여운 크기지요. 한때는 행성이었지만 지금은 외소행성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지표면에 거대한 하트 모양의 얼음 평원을 가지고 있어 우주의 사랑꾼이라 불립니다. 태양으로부터 평균 59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외롭고 먼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하트를 보내고 있는 고마운 존재지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거대 행성들조차 이것 앞에서는 먼지처럼 작아집니다. 바로 우리 태양계의 심장 태양입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무려 99.86%를 혼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목성과 토성을 포함한 모든 행성을 다 합쳐도 태양의 0.14%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이지요. 태양의 평균 반지름은 약 69만 6천 킬로미터로
지구의 109배에 달합니다. 부피는 지구를 무려 130만 개나 채워 넣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합니다. 무게는 지구의 약 33만 2천 배에 달하는데 이 엄청난 질량이 만드는 중력 덕분에 우리가 태양 곁을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돌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500도이지만 중심부의 온도는 약 1,500만 도에 달하며 매초 수억 톤의 수소를 태워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저 태양빛은 약 8분 20초를 달려 우리에게 도착한 과거의 빛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토록 압도적인 태양조차 우주 전체에서는 왜소한 별 즉 드워프 스타에 속합니다. 이제 단위가 더 커집니다. 태양계의 왕 태양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진짜 괴물들이 밤하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친숙한 밤하늘의 보석들을 살펴볼까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 A는 태양보다 약 1.7배 더 큽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목동자리의 아크투루스는 태양보다 26배나 거대하고 오리온 자리의 리겔은 태양의 79배 정갈자리의 안타레스는 태양의 약 68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베텔게우스가 나타납니다. 베텔게우스는 태양의 약 887배 크기입니다. 만약 이 별을 태양 자리에 갖다 놓으면 목성 궤도까지 다 집어삼킬 정도지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인 큰 개자리 VY를 소개합니다. 2020년 관측 결과에 따르면 이 별의 반지름은 태양의 무려 2069배에 달합니다. 이 별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시나요? 시속 900km로 나는 비행기를 타고 이 별을 한 바퀴 돌려면 무려 1100년이 걸립니다.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4초면 충분한 것과 비교하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크기지요. 우리 태양 자리에 이 별을 놓는다면 목성을 넘어 토성궤도 근처까지 별의 몸집이 닿게 됩니다. 하지만 우주의 무서운 포식자 블랙홀 앞에서는 이 거대한 별들조차 한낱빛 조각에 불과합니다. 초거대 블랙홀 S5 0014 더하기 81의 지름은 약 2400억 킬로미터이며 현재 인류가 발견한 가장 거대한 블랙홀 중 하나인 톤 618은 지름이 무려 3900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이 블랙홀의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아득한 크기지요. 우리 태양계 전체를 먼지처럼 삼켜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 은하의 세계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지만 거대 은하 IC1101은 그 크기가 무려 600만 광년에 달합니다. 이런 은하 수만 개가 모여 거대한 신경망처럼 얽혀있는 구조를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은하들의 집합체는 무려 5억 광년의 거리에 걸쳐 펼쳐져 있지요. 마지막 여정의 끝은 인류가 볼 수 있는 한계선인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지름이 무려 930억 광년에 달하는 이 거대한 구체 안에 우리가 오늘 본 모든 별과 블랙홀, 그리고 수천억 개의 은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빠른 빛의 속도로 영원히 달려도 이 거대한 우주의 끝에는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외소행성 세레스에서 시작해 930억 광년의 끝까지 여행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가끔 우리 인생이 한없이 무겁고 내일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우주의 지도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사실 저 넓은 우주에서는 먼지보다도 작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이 광활한 우주 속에 단 하나뿐인 지구라는 행성에서 숨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존재인지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는 거대하지만 그 우주를 관찰하고 감탄하는 마음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은 별을 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주별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